안녕하세요. 해비학 교실의 김 교수입니다. 지난 금요일 많은 기대를 모았던 스위트홈 시즌2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공개 후 올라오는 감상평이 하나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은 채 지난 주말에 스위트홈 시즌2를 정주행했습니다. 그리고 1화부터 8화까지 보고 난 직후 저 또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럼에도 시즌3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일단 제가 시즌2를 보고 느낀 점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스위트홈 시즌2는 세계관을 확장하며 개연성을 무시했고 빌드업에 집중하다 재미를 놓쳐버렸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향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상평 또한 제 의견과 비슷했습니다. 너무 많은 서사와 캐릭터가 나오는 바람에 이야기가 산만해지고 집중이 어려웠다. 시즌1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긴장감을 줬는데 시즌2에선 공간이 넓어진 만큼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없어져서 긴장감이 떨어졌다. 시즌1에선 각각의 욕망을 상징하는 괴물들이 나와서 재미를 준 반면 시즌2에서는 공산품같이 다 똑같은 괴물만 등장해서 실망했다. 이 밖에도 3년 전에 비해 그리 발전하지 못한 CG와 매력없는 캐릭터 등이 언급됐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위트홈 시즌2를 손꼽아 기다렸고 그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위트홈 시즌2를 다 보신 분이라면 시즌3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거두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시즌2는 시즌3를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삐딱하게 얘기하자면 억지로 시즌3까지 이야기를 늘리느라 시즌2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즌2에선 시즌3를 위한 떡밥들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졌습니다. 재미를 동반하며 자연스럽게 떡밥이 뿌려졌으면 좋았겠지만 이 작품은 재미와 서사를 포기하며 떡밥을 뿌리는 것에만 집중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이 시즌3에서 그 떡밥들을 잘 회수할 수 있느냐가 이 시리즈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시즌3에서 그 떡밥들을 잘 회수한다면 한국형 크리처물의 대표 작품으로 기억될 것이고 잘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저 그런 망작으로 잊혀질 것입니다. 그만큼 시즌2에서 뿌려진 떡밥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즌2에서 뿌려진 주요한 떡밥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떡밥은 특수감염인 남상원과 괴물이 된 서희경, 그리고 그들의 딸입니다. 시즌2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인물이 서희경과 그녀가 출산한 여자아이입니다. 서희경의 딸인 이 아이는 사람을 괴물로 바꿔서 조종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지닌 특수감염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남상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남상원은 편상욱의 몸에 기생한 채 밤섬 특수기지에서 신인류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특수감염인의 인격에 대해 되짚고 가겠습니다. 특수감염체는 하나의 육체의 본래의 인격과 괴물의 인격이 혼재한 상태입니다. 시즌1에서 차연수의 몸속의 본래의 인격과 괴물의 인격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습이 나왔고 시즌2에선 타긴환이 본래의 인격과 괴물의 인격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특수감염인의 육체엔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수감염인이자 임박사의 첫 번째 실험체였던 남상원의 경우 실험 중 육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본래의 인격은 사라졌지만 괴물의 인격은 해당 육체에서 나와 타인의 육체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상원의 괴물 인격은 처음엔 정희명에게 기생했다가 지금은 편상욱의 육체에서 기생하는 겁니다. 즉 시즌2 속 편상욱의 육체엔 본래 편상욱의 인격과 남상원의 괴물 인격이 혼재한 상태입니다. 비록 남상원의 괴물 인격이 육체를 완전히 장악했지만 그럼에도 편상욱 본래의 인격이 불현듯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시즌1에서 등장했던 박유리가 그의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남상원과 서희경 그리고 그들의 딸아이로 돌아가면 시즌3에서 결국 이 세 인물이 만나게 될 겁니다. 특히 밤섬 특수기지에서 신인류 그룹을 이끌고 있는 남상원과 막강한 힘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그의 딸이 한편이 된다면 신인류 그룹에 엄청난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서희경일 텐데 시즌2 후반에 그녀는 괴물화가 진행되어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 세 인물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떠한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될지가 시즌3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떡밥은 괴물의 등급입니다. 시즌2 초반에 임박사는 괴물을 구분하는 등급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괴물과 특수감염인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괴물을 크게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린, 옐로우, 레드, 그리고 특수감염인.
이렇게 구분된 등급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린 등급은 괴물화 진행 후 어떤 자극이 와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옐로우 등급은 괴물화 진행 후 특정한 자극이 오면 사람을 공격하는 유형입니다. 레드 등급은 괴물화가 진행되고 사람을 보기만 하면 공격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특수감염인은 괴물화 증상을 억제할 수 있고 괴물을 받아들이며 필요에 따라서 괴물의 능력만 꺼내 쓸 수 있는 유형입니다. 괴물의 유형을 이렇게 세분화한 이유는 아마도 각각의 등급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등급을 나눠야 했던 필요성이 시즌2에선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괴물의 등급을 세분화한 이유가 시즌3에선 더 명확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괴물의 등급이 시즌3에서 나올 최후의 전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떡밥은 괴물 이은혁입니다. 시즌2에서 뿌려진 가장 큰 떡밥이 바로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괴물 이은혁일 겁니다. 이은혁이 누에고치 형태의 알에서 나오자 주변 괴물들이 그를 그저 바라만 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그는 괴물 중에서도 최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 박사가 언급한 괴물의 등급으로 본다면 특수 능력자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 형태의 괴물을 통틀어 신인류라고 부를 듯합니다. 어쨌든 시즌2 마지막 장면에서 부활한 이은혁은 그의 육체만 이용될 뿐 그의 정신은 괴물의 인격이 장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은혁 본래의 인격이 조금은 남아있을 터라 시즌3에서 이은혁과 이은유가 제외하며 만들어지는 서사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또한 괴물 이은혁이 과연 차현수와 같은 편에 설지 아니면 차현수와 대립하게 될지도 아주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떡밥은 차현수와 이은유, 박찬영과 양혜지의 사각관계입니다. 시즌2에선 시즌1과 달리 로맨스 라인을 형성하는 관계가 여럿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4명의 관계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시즌2 초반부터 박찬영은 이은유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피난처에서 생활하는 양혜지는 줄곧 박찬영을 짝사랑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즌2 중반 이후 이은유는 차현수와 재회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녀는 차현수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냅니다. 이 모습에 박찬영은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비록 이 드라마가 어둡고 절망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4명의 청춘이 선보이는 풋풋한 감정들 때문에 이 드라마가 조금은 싱그럽고 희망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도 시즌3가 기다려지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떡밥은 스타디움 속 괴물들입니다. 시즌2 4화부터 생존자들은 지하 스타디움에서 생활합니다. 그곳의 실질적 리더는 탁상사와 지반장인데 언제부턴가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둘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탁상사는 괴물화가 진행 중이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반장은 자신의 거처 비밀 공간에 괴물을 숨기고 있는데 이 괴물은 아마도 지반장의 아들로 보입니다. 왜냐면 지반장의 가족 사진에 남편과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남편은 죽었다고 하니 아마도 사진 속 그녀의 아들이 괴물로 변했고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존재를 숨기고 있는 듯합니다. 이 두 사람 말고도 베드로 신부와 그를 좋아하는 봉선화 그리고 베드로 신부가 관심을 보이는 진아가 제법 비중 있게 등장한 것으로 보아 추후 이들 중에서도 괴물화가 진행되는 인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즉 필연적으로 스타디움 내 생존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텐데 이 또한 시즌3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떡밥은 신인류 그룹의 계획입니다. 시즌2 7화에서 밤섬 특수기지로 간 임 박사는 심장 모양의 괴물에게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 괴물은 전투 능력이 아닌 스스로 잉태하여 인간 형태의 괴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지닌 듯합니다. 이 괴물을 봤을 때 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이 이렇게 진화한 거야. 그의 말대로 괴물이 진화했고 이 진화 덕에 임명숙과 이은혁과 같은 신인류가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를 이끈 것이 밤섬 특수기지에 있는 신인류 그룹으로 추측됩니다. 시즌2 후반부의 신인류 그룹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편상욱의 육체에 기생한 남상원 등에서 촉수가 나오는 윤자영, 치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황치성, 그리고 또 다른 안경 쓴 남자. 이들에 관해선 시즌3에서 자세히 드러날 텐데 왠지 이들은 인간을 멸종시키고 신인류가 지구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계획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맞다면 이는 시즌2 1화 오프닝에서 임 박사가 했던 말이 중요한 복선이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지구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제 주인을 바꿔줘야지. 인간들아, 여기서 너무 오래 살았다. 그래서 제 가설인데요. 인간은 바이러스고 괴물이 백신이다. 과연 신인류 그룹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가 시즌3의 핵심 서사가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떡밥은 차현수의 선의입니다. 시즌2에선 이미 괴물화가 진행된 인물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차현수는 가장 인간미를 지닌 인물입니다. 시즌1에서 차현수는 날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돼 한쪽 팔이 날개의 형태로 변하는 괴물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2에서도 이 능력으로 최상위권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간성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서희경의 딸을 돌봐줬으며 서희경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위트홈 시즌2도 시즌1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2 초반엔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다수 등장하며 인간성 말살을 떠올리게 했고 사람이었던 괴물을 실험에 사용해 인간의 잔인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즌2 중반부터는 괴물보다 더 잔혹하게 변한 인간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선의를 지키는 인물들을 통해 결국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가 차현수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시즌1에 비해 시즌2에선 차현수의 선의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즌1에서 어떻게든 그리놈 주민들을 지키려 했던 그의 선의가 시즌2에선 거의 드러나지 않았기에 시즌3에서의 차현수의 활약이 더없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밖에도 임 박사가 숨겼다는 백신의 존재, 왕호상과 한이의 관계, 김영호 중사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 등이 시즌3에서 풀렸으면 하는 나머지 떡밥들입니다. 이러한 떡밥들 외에도 인물 간의 설명이 부족해서 관계성이 제대로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사에도 구멍이 뚫린 부분들 때문에 개연성이 허술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앞서 언급한 7개의 떡밥만이라도 시즌3에서 잘 회수된다면 스위트홈 시리즈에 대한 평가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발 시즌3에선 시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제법 괜찮은 마침표를 찍어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박하고 유익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비와 교실의 김 교수였습니다.